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통증센터 문지연 교수입니다. 오늘 복잡한 골반 통증이라는 주제로 통증에 대해서 또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복잡한 골반 통증. 골반 통증은 좀 허리 통증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골반이라고 하면 엉치 통증, 이게 여기 엉덩이, 엉치 부위. 어, 저는 실은 허리는 건강한 편이에요. 목은 좀 많이 아픈데, 근데 허리는 건강한 편인데, 이 골반 통증으로 아프신 분들이 또 허리 통증하고 연관돼서도 많이 병원에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이 골반 통증이 제대로 치료를 하는 병원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또 치료를 하더라도 이게 좀 어떤 질환인지 진단명을 찾는 것도 되게 많이 헤매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반 통증, 예, 정말 좀 제대로 진단명을 찾아서 치료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장 대표적인 골반 통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골반 통증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음 지금 만성 통증 질환의 모든 것 이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뭐 만성 통증 대상포진도 우리가 이야기해 봤고, 스테로이드 주사 그리고 프롤로 주사 좀 차이점도 이야기해 봤고요. DNA 주사는 뭔가, 콜라겐 뭐 보톡스 주사 이런 것도 통증에 쓰는 거 이야기해 봤고, 지난번에 근근막 통증 증후군 얘기했었거든요. 네, 오늘 골반 통증도 실은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 되게 많이 좀 들어가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골반 통증. 대표적인 골반 통증 세 가지가 이상근 증후군, 그다음에 천장 관절 통증, 그다음에 대퇴부 통증. 요 세 가지거든요. 예, 깨어나라 안녕하세요 님의, 예,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골반 통증 쪼끔이라도 경험한 거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또 성심성의껏 제 의학적 지식에 이제 기반을 둬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는 요번 시간을 통해서 골반 통증을 같이 또 이야기를 배우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공부를 하는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또 지식을 갖추고 있는 배운 자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거를 우리가 또 좀 알고 있어야 또 의학적으로 요것만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골반 통증. 자, 먼저 이상근 증후군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 보긴 했습니다. 해피라이프 님도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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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BS 명의에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알아봐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관절에 짧은 외회전 근육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상근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피리포미스라는 배, 이렇게 서양 배 모양을 피리포미스라 그래요. 이렇게 생긴, 왜 호리병 모양이라 그러나? 이게 이제 얘네 모양이 피리포미스라는 요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호리병처럼 생겼대요. 실제로 이렇게 시체에, 우리는 카다버라 그러는데, 이렇게 시체를 해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했어요. 뭐 그 얘기는 또 뭐 기회가 되면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체 옆에서 뭐 새우깡 먹었던 얘기,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얘가 피리포미스라는 그런 이상근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상근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 하나만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네, 이 하나만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이 주변에 이 이상근은 어떤 역할을 해 주냐면, 이 골반 있죠. 제가 지금 막 일어나서 좀 얘기를 해 주고 싶은데, 이 고관절, 앞에 있는 관절이 고관절이고 엉덩이에 있는 관절은 천장관절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 비욘디의 배운 통증을 배운 자들의 뭐 팁 하나. 앞에 있는 거를 고관절이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거를 천장관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꾸 뒤에 있는 데를 툭툭 치면서 제가 여기 고관절이 아파서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뒤에는 고관절이 없어요. 뒤에는 천장관절입니다. 여기 천장관절. 고관절은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이 앞에 있는, 우리 이렇게 여기 서해부 있는데 여기 있는 관절을 고관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관절을 밖으로 이렇게 벌리는, 다리를 벌리는 근육, 이렇게 개구리 자세로 벌린다 그러죠. 이렇게 벌리는 근육. 이거를 엉덩이 근육이 벌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엉덩이에 있는 벌려주는 근육, 이거를 고관절에, 이게 다 근육들이 길지 않고 짧거든요. 요거를 고관절의 짧은 외회전 근육들이 엉덩이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다 짧아요. 이렇게 짧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피리포미스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되겠고, 근데 얘가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 엉덩이 쪽이 아프다고 하면은 아 이상근 증후군? 이렇게 좀만 찾아보면은 엉덩이가 아파요, 뭐 골반이 아파요, 이상근 증후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 나오냐? 이상근 밑에 이 굵은 신경이 하나가 지나가거든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여러 아이들이 근육들이 다 있고 이게 이상근이고 뭐 이렇게 주변에 이 고관절을 밖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근육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 밑에 신경이 굵은 게 지나간다라는 거죠. 이 신경의 이름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근을 우리가 어디쯤으로 만져볼 수 있냐? 만져볼 수 있어요. 엉덩이. 이렇게 엎드려서 나의 이상근은 어디 있을까? 꼬리뼈는 만져볼 수 있으시죠? 꼬리뼈. 꼬리뼈를 이제 딱 짚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말도 좀 이상해요. 뭐 하후 장골극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포스테리어, 수페리어, 일리악, 스파인인데 어디냐면 이렇게 부채뼈 있잖아요. 엉덩이 부채뼈. 부채뼈 있는 데가 끝나는 데쯤에 해서 한 2cm 정도 아래를 짚으시면 되세요. 그럼 거기에 뼈가 또 약간 톡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엉덩이 부채뼈 있는 데서 2cm 정도 아래에 여기를 딱 짚으시고 꼬리뼈를 딱 짚는 거예요. 거기 선을 긋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가장 툭 튀어나온 엉덩이 바깥쪽에 툭 튀어나온 뼈를 이렇게 짚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선을 연결하세요. 이렇게. 그럼 이게 바로 이상근인 거예요. 이게 이상근이고 내가 얘를 이렇게 꽉 눌렀을 때 엉덩이 한가운데를 눌렀을 때 아 하고 아프다? 그러면 나는 아 이상근을 눌렀을 때 아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상근을 눌렀을 때 아프면 이상근 증후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상근 증후군이 왜 문제가 되느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 밑에 신경이 굵은 게 하나 지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전 시간을 들으셨으면 또 다 잘 아실 건데 신경이 그 근육이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 되면 뭉치잖아요. 그죠? 따뜻한 초코라떼 님도 반갑습니다. 네.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 되면 뭉치죠. 오영도 님도 예, 감사드리고요. 들어와 주셔서. 네, 뭉치는데 이 뭉치는 거를 근육이 팍 누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근육이 생각보다 되게 단단해지거든요. 막 이런 데도 만져보세요. 나의 근육이 돌덩이 같아요. 라는 그런 얘기, 저도 여기 근육이 돌덩이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뭐 많이 하잖아요. 그 근육이 다리로 내려가는 이 좌골신경을 콱 눌러버리니까 마치 이렇게 쭈루루루룩 허리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 같은 그 느낌. 그거를 이 이상근이 이 하찮은 근육, 조그만 근육, 그 쇼트한 그런 근육이 얘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걸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제 딱 외래에서 앉아 있을 때 환자분이 걸어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차트에다가 막 열심히 치죠. 환자분을 이렇게 제가 슬쩍슬쩍 봐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슬쩍 보고 한번 또 쳐다보고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보고 보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환자 걸어 들어올 때 아픈 다리가 밖으로 꺾여 있어요. 이렇게. 이상근이 이제 안 좋으면은 다리가 얘가 밖으로 벌어져 있는 거예요. 개구리 다리처럼 이렇게 밖으로.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고 집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다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안으로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엉덩이가 아프냐 아니면 서해부가 아프냐 흰둥이와 푸들님 한번 이거 해보세요.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 당연히 안 아파야 되겠죠. 안 아프고 시원하면 되는데 엉덩이가 아프냐 아니면 앞에 서해부가 아프냐에 따라 어디가 내가 더 취약한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골반에 어디가 취약한가. 실은 저는 이렇게 하면 서해부가 좀 더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건 뒤에 가서 또 어떤 질환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페어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간 이 테스트를 하면은 엉덩이가 아파요. 이거를 할 때 이 테스트를 하면은 이 근육이 쫙 늘어나기 때문에 엉덩이가 많이 아파하는 거죠. 환자분들이. 그리고 또 오래 앉아 있으면은 당연히 이 근육이 좀 더 뭐 눌리거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아파하시고 그리고 또 신경도 더 눌릴 수 있겠고 다리로 찌리릭하고 저리다고 얘기하시고요. 어떤 경우에 여기가 많이 생기느냐? 저는 요 근육이 뭉치는 걸 제가 직접 느낀 적이 있는데 언제 느꼈냐면 눈이 오는 날 눈길에 제 차 앞에 어떤 차가 갓길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거를 밀었어요. 눈에서 눈 오는 길 쌓여 있는데 되게 엉덩이에 힘을 많이 주겠죠. 코어 근육에 힘을 많이 줬잖아요. 그걸 밀고 나서 아, 이 근육이 되게 뭉쳤구나. 그날 느꼈어요. 예, 그날. 그리고 또 이렇게 환자 카트를 제가 이렇게 전공의 시절에 이렇게 많이 끌었거든요. 그 시절에. 이제 전공의 시절에는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합니다. 그 시절에 끌었는데 그걸 하루 왼종일 끌은 날이 있어요.
수술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날 '아 이 근육이 뭉쳤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코어 근육을 많이 써서 당긴 날, 민 날 그런 날 이 근육이 많이 뭉칩니다. 그리고 나의 걸음걸이가 한쪽 발만 밖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다. '나의 이상근이 뭉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 다리가 시리고 저리다. 아 그러면 나의 이상근이 증후군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버블버블님. 네. 이상근 증후군이나 천장관절통에 성별과 나이에 따른 치료 반응의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물론 당연하죠. 이상근 증후군도 연세가 많으시면 아무래도 더 뭉쳐 있을 가능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치료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다른 기저질환들이 같이 동반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건요. 천장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그 속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천장관절이 같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연세가 많으시면은 천장관절 관절염과 이상근 증후군이 같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실수록 좀 더 안 좋을 수 있겠다. 반응이 나쁠 수 있겠다. 치료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성별은 실은 뭐 어떤 통증이든 여성이 좀 더 많아요. 여성이. 저도 여자지만 왜 여성이 많으냐? 그거는 호르몬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태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호르몬의 차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차이고,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플룩추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배란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또 menstruation 여자들 뭐 이렇게 뭐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고거에 따라서 통증도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또 갱년기가 오게 되죠. 고때도 에스트로겐 수치가 이렇게 점점 툭 꺾이게 되죠. 고것도 또 통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고런 것들. 그래서 여자들이 대부분의 통증에 취약한데 일부 통증은 또 재밌게 남성분들한테 좀 더 많은 통증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얼굴에 오는 두통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심한 클러스터 헤드액이라는 그런 헤드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두통이 있어요. 고런 두통은 또 남성분들한테 훨씬 더 심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루멘 무브님께서 댄스를 배우면서 발을 양쪽으로 벌리는 맞아요. 저 벌리는 개구리 자세라고 하면 조금 너무 이상할 것 같긴 하지만 개구리 자세 이렇게 했을 때 턴아웃 동작이나 고관절 가동 범위가 일상생활보다 커지는 연습을 많이 하시겠죠. 네, 당연히 이거를 했을 때 근데 이거 조금 주의를 할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좀 태생적인 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근육 자체가 엉덩이 쪽이 제가 짧지만 고관절을 이렇게 벌렸다가 닫았다가 하는 그런 근육들이라 그랬죠. 늘어났다가 그러니까는 스트레칭이 됐다가 다시 돌아왔다가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고무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무줄도 이렇게 한번 늘렸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탄력이 늘어났다가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 그게 눈으로 봤을 때는 다시 돌아오면 똑같아 보여요. 그렇지만은 탄력이 늘어났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안에 성분이 내 어떤 장력이라든지 탄성이 똑같을 것이냐. 그거는 실은 뭐 많이 다를 수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가동 범위가 일상생활보다 커지는 연습을 당연히 많이 할 텐데 뭐 그만큼 주의를 뭐 스트레칭을 초반에 더 많이 몸을 풀어주고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는 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태생적인 것도 필요해요. 어떤 나의 몸에 뼈의 생김새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오경민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저에 대해서 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면은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는 거,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끔 뭐 환자분들이 골반 통증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병원을 다 전전하고 오세요. 왜냐? 원인을 찾기가 어렵고 디스크도 너무 멀쩡한데 다들 디스크만 보잖아요. 허리만 다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디스크가 깨끗하니까 다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꾀병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의사들도 있고. 보면은 MRI 찍어서 이렇게 한쪽 근육은 크고 한쪽 근육은 작고 얇고 이런 비대칭이라도 보이면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치료를 할 텐데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되게 드물고요. 대부분 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MRI라도 난 찍고 싶어요. 나는 보험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나 뭐라도 다 검사해 주세요 하면서 다 찍어 보는데 잘 안 나와요. 근데도 많이 아파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은데 이제 내부의 어떤 탄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원리랑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게 많냐면 환자분들이 들어올 때 여러 병원을 다 전전하고 오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심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의 되게 캐릭터가 많이 힘든 캐릭터가 많습니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우울증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수면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의 통증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상실감도 좀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래요. 골반 통증의 특징이에요. 아직까지도 정복되지 못한 통증이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또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시는데요. 깨어나라님께서 오른쪽 다리뼈와 골반 연결 부분이 다리뼈, 그다음에 골반 연결 부분, 운전을 많이 할 때 아프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오른쪽 다리 왼편으로 넘겨보니까 오른쪽 엉덩이가 아프다. 네. 오른쪽 엉덩이가 아프면은 저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자세요. 이거잖아요. 요거 페어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오른쪽 엉덩이 쪽 근육을 늘려주는 그걸 하신 거죠. 아무래도 이 자세를 계속하는 건 좋진 않아요. 이게 계속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그 자세잖아요. 그쵸? 좋지는 않은데 근데 엉덩이 쪽이 계속 아프다라고 하면은 엉덩이 근육 쪽이 뭔가 취약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장관절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런 경우에 천장관절 쪽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연세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천장관절 이야기는 또 뒤쪽에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한 인생님께서도 천장관절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천장관절 이야기 좀 이따가 또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상근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이상근은 하찮은 근육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함부로 찌르면 안 됩니다. 왜 함부로 찌르면 안 되냐? 아까 중요한 신경이 이상근 밑으로 지나간다 그랬죠. 근데 우리의 몸은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 신경이 이렇게 대부분 80% 이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상근이 있으면 그 밑으로 이 신경이 지나가요. 좌골신경이.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이 신경이 이제 갈라지거든요. 다리로 내려갈 때 두 개로 갈라지는데 너무나 일찍 갈라져서 이상근 사이로 하나는 벌써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상근 위로 이렇게 걸쳐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이미 두 개가 갈라져서 이렇게 이상근 사이로 통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문제일까? 초음파 같은 거를 요즘에 많이 보고 치료하잖아요. 초음파를 안 보고 얘를 이렇게 막 찌르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엉덩이에 주사 맞을 때 다리로 쩌릿하면서 난리가 날 수가 있죠. 다리로 막 쩌릿하면서 막 끝까지 그냥 전기가 치듯이 난리가 난 경우, 이 신경이 뭔가 찔려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좌골신경을 건드리지 않았나 이런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카다바라는 게 이제 시체 해부를 한 거예요. 했더니 6,062구의 시체를 봤대요. 그랬더니 100% 중에서 100명 중에 16점, 그러니까 17명 정도는 이렇게 변이를 갖고 있더라. 근데 이게 비정상은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 100명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17명을 이렇게 고르면 이런 변이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은 아닌 거예요. 정상인 사람 중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그냥 퍽 찔렀어요. 그러면 얘를 갑자기 퍽 찌를 수 있는 거죠. 하고서 밑으로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근 증후군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상근 증후군만 그 짧은 외회전근이 아니에요. 중둔근, 소둔근 다 외회전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상근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드물고 그 주변의 근육들이 다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 때는 다 같이 풀어줘야 돼요. 다 같이. 그것도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도 문제를 일으키면 다 아래로 이렇게 연관통을 같이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경민님께서 이상근 증후군의 보톡스 치료를 하는지, 실은 이 보톡스 치료는 저는 합니다. 저는 하는데 예전에는 하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치료 중에 하나였는데 실은 지금은 보톡스 치료를 허가받은 게 이쪽 치료기는 해요.
경추성 두통 쪽으로는 아예 허가를 정식으로 받았는데, 근데 이제 다른 쪽 근육은 좀 조심스럽게 치료는 하긴 해야 돼요. 이게 보톡스를 치료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근육을 좀 약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근은 또 너무 약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보톡스 치료를 하긴 하지만 아주 적정 용량을, 또 너무 시기를 짧지 않게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고, 시암을 저는 시암을 물론 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뼈의 모양을 따라서 여기에 있구나라고 알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저 시암으로 이제 많이 블록을 했는데, 저는 초음파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신경이 이런 식으로 다 갈라져서 내려가는데, 이 신경이 보여요. 좀 이따가 보여드려 볼게요. 신경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거는 여기서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주사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초음파를 안 보고 주사를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주사를 놨을 때 근육이 뭉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퍽퍽퍽 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근막 통증 증후군에서 퍽퍽퍽 쳐요. 이게 지금 이상근이 막 이렇게 튀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되게 많이 튀죠. 이렇게 튀는 거를 찾아내면, 아, 이분은 다음번에 많이 좋아지겠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부분적 연축 반응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초음파를 보는 게 중요한지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상근 증후군을 보톡스를 놔드렸는데, 이분이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어요. 병원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셨고 이상근의 주사도 여러 번 맞으셨다고 하는데 잘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근 증후군 같아요. 왜냐면 MRI가 뭐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치료를 해봤습니다. 자, 봅시다. 초음파요. 얘 바늘이죠? 튀죠? 보셨나요? 얘가 이상근이에요. 튀죠? 네. 지금 보셨나요? 퍽 튀잖아요. 그쵸? 바늘로 건드렸을 때. 다시 찔러볼게요. 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신경이에요, 얘가 좌골신경. 좌골신경인데 초음파를 안 보고 얘를 찔렀다. 그러면 내가 조금 바늘이 깊었으면 얘를 찌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좌골신경을. 그리고 얘는 또 되게 깊은 부위에 있는 혈관이에요. 만약에 내가 초음파를 안 보고 얘를 찔렀다? 그러면은 이 혈관에 주사를 막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뭘까요? 얘는 음부신경이에요, 음부신경. 음부신경은 어디로 가는 아이냐? 항문, 그리고 요도, 여자들 음부, 남자들도 음부, 글로 가는 신경이에요. 얘도 아파요. 얘도 음부신경통으로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거든요. 얘는 좌골신경, 얘는 음부신경. 잘못해서 음부신경도 찌르면 찌를 수 있겠죠. 주변에 조금만 내려가면 음부신경 찌른다니까요. 살짝만 더 내려가면. 그리고 얘는 좌골신경. 그래서 조금만 깊이가 깊어지면 이런 것들을 막 찌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음파를 저는 더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런 신경 구조물들하고 혈관 구조물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초음파를 더 선호합니다. 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되게 잘 찍은 그런 동영상이어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퍽퍽 튀는 거. 이게 이렇게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제 생각에는 되게 많이 좋아질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찾는 거 자체가 되게 뭐 쉬운 건 아니에요. 근육 자체를 굉장히 잘 찾아야 돼요. 이분은 다른 이게 이제 뭐 대둔근 이런 근육들이거든요. 여기는 안 튀더라고요. 딱 이상근만 튀는 게 되게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다음번에 보면은 아마 많이 좋아질 거를 예상을 하고 있고, 약은 이분은 제가 만약에 이상근 증후군을 의심을 했기 때문에 보톡스를 소량 아예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근 자체가 워낙 두꺼워져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두껍진 않거든요. 근데 두꺼워져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보톡스를 살짝 사용해서 주입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튀는 것도 육안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가끔 초음파를 안 쓰고 뭐 시암도 안 쓰고 이렇게 놓기도 하지만, 초음파를 사용해야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분적 연축 반응들이 이렇게 보인다. 누르기만 해도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찔끔찔끔 하는 것들이 살짝살짝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이제 대망의 우리 천장관절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천장관절통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통증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고 천장관절통, 관절통 이러니까 그냥 관절염인가? 이런 생각만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천장관절통 되게 어렵습니다. 행복한 인생님께서 천장관절통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외에 또 어떤 방법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맞아요. 천장관절통의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가 당연히 우선이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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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안 될 때, 그때는 천장관절을 퓨전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그래도 이제 박아주는 거죠. 이렇게 척추도 서로 연결하듯이 얘를 이렇게 박아버리는, 그거를 해 주는다고 교과서에 되어 있지만 저는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보기는 했습니다. 네.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외에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뭐 개원과 인제 선생님들은 프롤로라 그래 가지고 인대 강화 치료를 많이 하시긴 하세요. 근데 그것도 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천장관절은 관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인대가 너무 많이 감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대 강화 치료를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절 치료와 인대 치료를 좀 더 같이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이고, 거기서 그 관절, 인대 치료를 어떤 약물을 사용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해주느냐, 이런 거가 이제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천장관절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관절 통증, 골반 및 하부 통증의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문헌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꽤 많죠. 엉덩이 쪽 아프다. 우리는 이제 오늘 배웠잖아요. 엉덩이 쪽 아프다 하면은 고관절이 아파요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천장관절이 아픕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래도 조금 아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천장관절이 아프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엉덩이 부채뼈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뼈가 있고, 부채뼈가 요 끝나는 꼬리뼈가 되는 그 윗부분, 여기 요 옆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천장관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있게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주변에 이게 다 인대예요. 척추랑 연결되는 인대도 너무 많고, 천장관절 지들끼리 연결되는 인대도 너무 많고, 꼬리뼈로 연결되는 인대들도 너무 많고, 이 인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인대가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일까? 아니면 관절만 원인일까? 둘 다 원인입니다. 둘 다.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관절염이 아무래도 올 가능성이 좀 더 높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뭐 예를 들어 뭐 뼈 스캔이라든지 핵이학 사진이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거를 찍으면 여기 인제 관절염 같은 게 좀 보여요. 원래 천장관절이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이 천장관절의 볼륨이라 그래 가지고 약을 집어넣으면 2.5cc가 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2.5cc. 그러니까 되게 이게 큰 관절처럼 이만큼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장관절의 염증이냐, 천장관절 인대의 염좌냐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절의 염증이면 관절 안에다가 스테로이드라든지 그런 관절 안에 치료를 해줘야 되고, 관절의 인대의 염좌면 치료가 훨씬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치료의 횟수도 이제 조금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연세가 좀 더 젊은 분들, 어린 분들은 인대 염좌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관절의 염증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연세가 젊은 분들 중에 관절에 염증이 동반되면서 천장관절 쪽이 같이 아픈 분들은 강직성 척추염, 네, 그런 걸 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천장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강직성 척추염. 자, 우리 별사탕님께서 아이고 요가를 하다가 다치셨다고 해요. MRI를 찍어보니까 고관절을 싸고 있는 힘줄에 네, 고관절도 다 싸고 있어요. 관절은 어깨도 그렇고 고관절도 그렇고 되게 비슷해요. 어깨, 고관절 이렇게 다 싸고 있는 그런 모양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찢어졌다라고 하는데, 장경인대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바깥 라인에 체중을 이렇게 실릴 때 당겨서 걸을 때 통증이 있고 절룩이게 된다. 통증 치료하는 병원에서 주사치료, 한의원 침치료 아이고 많이 하셨네요. 신경외과에서 저부에 스테로이드 치료도 하셨는데 스테로이드는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는 완전히 낫지는 않는다. 아이고 서해부 쪽도 아프다.
실은 근데 어떻게 찢어졌는지는 좀 어느 부위가 어떻게 찢어졌고 염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로 아물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MRI를 찍어 봤는데 고관절을 싸고 있는 힘줄에 염증이 있고 찢어졌다. MRI에 저기가 조금 살짝 찢어져 있는 경우는 꽤 많이 보여요. 근데 그리고 염증이 있는 것도 그쪽 아프다고 하고 MRI 찍잖아요. 그럼 다 염증 있다 그래요. 다. 염증이 좀 있네요. 이 얘기 다 하거든요. 근데 인제 어디에 얼마만큼의 염증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정말 정확하게 봐 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MRI 골반 쪽 찍어 오잖아요. 저한테 염증이 있대요. 그리고 또 뭐 싸고 있는 막이 좀 찢어졌대요. 이렇게 얘기를 다 듣고서는 오세요. 근데 장경인대 시작부터 허벅지 바깥 라인이니까 그쪽에는요 되게 인대들이 많이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대 사이에 그 점액띠들이 많아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 점액띠들의 염증이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서로 쓸리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염증이 되게 심하다면 실은 스테로이드를 초반에 한 번 정도 놓고 그다음에는 그 염증을 자꾸 없애주는 워시아웃 해주는 그런 주사 치료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 찢어진 게 맞다면 거기를 찢어진 걸 강화시켜주는 종류의 치료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체외 충격파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일부러 충격을 때려서 거기를 재생을 하는 걸 도움을 주거든요. 예, 그런 것도 괜찮고 뭐 저기 DNA 주사라든지 콜라겐 주사 같은 것도 뭐 오히려 재생을 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뭐 그 10DW 그래가지고 그 포도당 주사도 뭐 나쁘진 않은데 포도당 주사는 정말 고전적인 그런 프롤로 주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쭉 치료를 하시는 거는 좀 많이 힘든 그런 코스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더 쉽게 치료를 하시려면은 제 생각엔 DNA 주사 맞으시면서 본인이 인제 체외 충격파를 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체외 충격파 좀 이렇게 같이 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뭐 운동 치료 당연히 같이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네. 저는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천장관절통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천장관절은 훨씬 치료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인대를 다치면 이제 고런 치료들을 하는 거예요. 인대에 힘줄 치료를 좀 한다 그랬죠. 근데 힘줄 치료를 고렇게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럼 또 방법이 하나가 있죠. 저희가 하는 방법. 걔는 뭐냐? 신경 치료를 해 주는 겁니다. 힘줄 치료는 힘줄 치료대로 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고 그 천장관절 쪽에서 통증을 이렇게 인지를 해서 걔를 척수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는 감각신경들이 있어요. 얘는 운동신경은 아니에요. 감각신경이에요. 감각신경이어서 잠깐 일시적으로 죽여도 뭐 사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일시적으로 죽여도. 그래서 요 신경들이 있는데 마치 뭐 무슨 뭐 히드라의 촉수처럼 생긴 이런 아이들. 요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많은 아이들을 다 죽이려면 정말 장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죽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하나 죽이고, 여기 하나 죽이고, 요 첫 번째 구멍에 이게 이제 우리 천골이거든요. 세 군데 죽이고, 두 번째 구멍에 또 세 군데 죽이고, 세 번째 구멍에 두 군데 죽이고 이렇게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간 되게 오래 걸렸죠. 죽일 때마다 이 한 군데마다 몇 분씩 죽여야 되느냐? 최소 2분에서 3분 내지 4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5개. 이거가 4개죠. 9개, 10개, 최소 10개. 그러면 찾고 죽이고 하면은 뭐 이 시술 하는데 아마 한 1시간 반 정도 들어가셔서 이렇게 엎드려 계셔야 되겠죠. 되게 힘든 시술이에요. 이걸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생각들을 한 거죠. '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들을 한 거예요. 어차피 얘네가 다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 그냥 얘를 한 번에 확 죽여 버릴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한 거냐. 이런 기계가 개발됐어요. 열로 얘네를 살짝 태워서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을 태워 주는 게 죽이는 거거든요. 재생은 돼요. 영구적으로 죽진 않아요. 한 6개월 지나면서 서서히 재생이 되는데 원래는 요런 바늘을 사용해서 이렇게 살짝 죽이는 거거든요. 살짝 태우는 건데 이렇게 거대한 바늘을 개발한 거죠. 이만큼 주변을 다 죽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늘을 한 번만 딱 꽂아주면 이 세 개가 한 번에 죽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구가 개발된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 기구는 우리나라에 수입은 됐는데 아직 천장관절을 사용은 못해요. 어디에 사용 가능하냐?
디스크 허리 쪽에 거기랑 무릎 거기 두 군데밖에 사용을 못해요. 천장관절도 뭐 언젠가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 허가를 못 받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팔리세이드라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팔리세이드. 얘는 뭐냐. 인디언 그 부족들이 인디언들이 이렇게 뭐 여기 뭐 자기네들 이렇게 팔리세이드라고 이렇게 뭐 지키기 위해서 봉을 이렇게 세웠대요. 이게 꽂는 이런 형식이 팔리세이드라고 하네요. 그래서 바늘을 짜자자자 꼽는 거예요. 이렇게 짜자자자자 빈틈없이 꽂아주는 거죠. 짜자자자자 이래가지고 신경 있는 데다가 바늘을 우두두두두 꽂아주는 거죠. 짜자자자자 짜자자자. 그럼 많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마취를 쫙 한 다음에 피부에 바늘을 착착착착 꽂은 다음에 한 번에 쫙 찢는 거죠.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히드라 같은 아까 그 신경들이 찢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프롤로나 DNA 주사나 그런 걸 했는데도 너무 아플 때 얘네로 함께 또 치료를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이 치료는 먼저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진단적 블록을 좀 해야 돼요. 진단적 블록을 2번 정도를 먼저 하고 스테로이드를 굳이 사용을 할 필요는 없는데 뭐 필요하면 못 쓰기도 하지만요. 진단적 블록을 2번 정도 해서 일시적인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런 열로 지진다든지 하는 그런 테크닉을 사용해서 요 시술을 천장관절 쪽으로 해주게 됩니다. 아이고 이분은 성함을 제가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질문 주시기는 제가 교통사고로 골반 옆쪽을 알고 다치셨군요. 그쪽으로 피부가 후끈거리고 열감이 있다, 따갑다, 타박상이라고 얘기를 들으셨고 근데 1년이 지나도 계속 따갑다. 근데 지금은 전체 피부가 따갑다. 전체 피부라고 하는 거는 전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주변을 뭐 골반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무슨 검사를 해야 하는지. 허벅지 위에 사타구니 접히는 부분도 따갑다. 근데 이거 따갑다는 거는 좀 감각의 어떤 느낌을 이렇게 느끼는 신경 자체에 문제가 왔다는 건데, 그렇죠? 신경 이상이 있는 건지, 그렇죠? 그 감각에서 감각을 느끼는 신경 자체에 문제가 왔다는 거죠. 조금 이상이 왔다는 거죠. 걸으면 무릎, 발등, 허벅지가 아프다. 병명을 못 찾겠다. 엑스레이로는 당연히 감각이 안 나오죠. 엑스레이로는 뼈, 뭐 관절 이런 것들이 엑스레이로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한쪽 종아리가 무감각이었는데 전도검사, 신경 전도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 신경 전도검사는 뭐 신경과 교수님, 재활의학과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검사죠. 근데 그분들도 다 인정해요. 저거는 본인이 어떤 걸 검사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대한 검사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신경, 대표 근육 요것들 위주로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을 다 검사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거에 어떤 검사의 신뢰도를 100%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전도 검사는요. 신경과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하는지 그 감각 역치 검사라는 게 있어요. 감각 역치 검사. 그게 이제 미세신경 검사거든요. 미세신경 검사. 그런 말초신경 검사요. 그런 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검사들. 전신이 여기저기가 따갑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아마 우선은 전신이 다 따가우면은 먹는 약을 신경통을 치료하는 먹는 약을 먼저 복용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전체가 그렇게 다 따가운 경우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통증인데 처음에야 뭐 당연히 염증 그쪽에 뭐 타박상으로 시작된 염증에서 시작이 됐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말초에서 감작이 이루어지고 맨 처음에 우리가 통증의 이해 편에서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비욘디에 제가 가장 처음에 했던 강의가 있는데요. 말초 감작이 이루어지고 전신으로 퍼지는 과정까지 중추 감작으로 이어진 거죠. 그 과정이 거쳤기 때문에 저렇게 전신 따가움으로 발생이 된 거고 우선은 저렇게 된 거를 좀 조절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중추 감작의 어떤 그 심하게 신경이 흥분된 거를 낮춰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먹는 약이 중요하고 뭐 케타민 치료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검사를 좀 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감각 역치 검사 요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경과에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 다시 이제 천장관절통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팔리세이드 테크닉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바늘을 우두두두 꽂는다.
환자는 너무나 아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마취를 이제 쫙 이제 열심히 해드리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환자분들이 되게 잘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늘을 이렇게 많이 꽂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프시면 예, 이거 이렇게 이런 치료를 다 감내하고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천장관절 통증이란 게 잘 안 나니까 나는 이거라도 받겠다. 난 이렇게 아파도 참고 받겠다. 하고선 받으시는 통증이에요. 예, 그런 힘든 통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팔리세이드 고주파 천장관절 그 신경을 이렇게 지진다? 좀 무식한 표현인 것 같긴 하지만 예, 그 시술은 이렇게 시암이라는 엑스레이를 보고 시술을 합니다.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 이 천추의 구멍들을 찾아가면서 신경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쭈쭈쭈쭈쭈 꽂아 넣는 그런 시술입니다. 이렇게 바늘을 집어 넣고요. 옆에서 찍은 모습이에요. 이 꼬리뼈죠. 이렇게 이쪽 꼬리뼈, 이쪽에 올라가면 허리뼈, 요추, 이게 이제 천추, 미추,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바늘이 이렇게 쭉쭉쭉쭉 꽂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요것만 꽂으면 안 되고요. 요추 5번 뼈에도 또 이렇게 하나 꽂아줘야 돼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요 시술을 좀 다 잘 해드려야 됩니다. 보험이 되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예, 또 잘 해드리는데 뭐 보험이 되고 기계가 근데 좀 있어야 돼요. 기계가 비싼데 보험이 되고 시술료는 뭐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상근 증후군은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인데 중요한 근육이다. 왜냐하면 그 밑으로 중요한 신경,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신경이 되게 요상스럽게 그 이상근을 위로 타고 넘어가기도 하고 중간에 넘어가기도 하고 좀 그러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상근이 정말 이렇게 뚱뚱하게 뭉쳐 있을 때는 이상근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때는 초음파를 좀 사용해서 다른 신경이라든지 구조물들이 다치지 않게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이상근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드물고 이상근 주변에 이 고관절을 이렇게 이상근을 돌려주는 그런 근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관절을 돌리는 다른 또 근육들이 되게 많다. 그 아이들도 같이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장관절통 같은 경우는 이것도 되게 어려운 통증이다. 그래서 우선 관절 안에 염증이냐 아니면은 관절 바깥쪽에 인대 쪽에 문제냐 두 개가 다 있냐 이걸 먼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사진을 찍거나 뭐 신체 검진을 하거나 이런 걸 아무리 해도 잘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적 블록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진단적 블록은 관절 안에 관절염을 확인하는 경우는 좀 스테로이드를 섞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관절 바깥쪽에 인대를 볼 때는 뭐 스테로이드 없이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고, 뭐 인대가 예를 들어 염좌 뭐 그런 쪽을 의심을 더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DNA 주사, 콜라겐 주사 아니면은 뭐 이렇게 포도당 주사 이런 것들을 주로 치료를 해보면 되겠고, 또 관절 안에 염증이 관절염으로 문제다 하면은 관절 안에 스테로이드 주입을 할 수 있는데 고용량을 막 주면 안 된다. 2cc, 2ml 안으로 아주 적은 볼륨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치료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심하다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쿨드 RF라는 그 병변을 이만하게 그 지져주는 게 좋기는 한데 편하긴 한데 그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못하니 그거 말고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해주는 팔리세이드로 천장관절로 가는 감각신경들을 살짝 기절시켜 버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퇴부 통증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질문 주고 계신데요. 이제 대퇴부 통증 쪽이 좀 일부 겹치는 게 있으니까요. 그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대퇴전자 통증 증후군도요. 되게 많아요. 이것도 환자분들 꽤 많은데 대퇴전자 통증은 제가 이제 이 그러니까 고관절 통증은 오늘은 안 다뤄요. 근데 고관절 바깥쪽, 요 밖에 튀어나온 부위, 여기 통증입니다. 뭐 보여줄 수 없네. 여기 통증입니다. 여기. 예. 대퇴전자를 여기라고 해요. 여기. 근데 여기는 되게 재밌어요. 점핑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점핑 사인. 뭐냐면 제가 가끔
환자분들이 여기가 아파요라고 물으면 아 여기요 하면서 꾹 눌러요. 그럼 환자분들이 아 하면서 갑자기 팍 튀어올라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힘이 세봤자 얼마나 세겠어요. 저 별로 힘이 근육량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꾹 누르잖아요. 그럼 환자분들이 왜 이렇게 힘이 세냐고 저보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 누르면 정말 되게 많이 아파하세요. 그분은 고관절 이 대퇴전자에 염증이 있고 통증이 같이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꽤 많아요. 살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성인이 돼서 40% 10명 중에 4명은 대퇴전자 통증을 한 번은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경우가 이거를 경험하는 거죠. 초음파로 시술을 저는 하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초음파로. 네. 자, 근데 여기서 이분은 좀 퇴행성 변화가 여기저기 보여요. 그리고 엑스레이로 찍었는데 좀 뼈의 미네랄 수치도 떨어져 보이죠. 어디가 문제일까요? 어디가? 천장관절도 좀 좁아져 있죠. 특히 이런 데 좁아져 보여요. 이런데 천장관절 좁아져 보이고 뭐가 문제일까? 실은 뭐 이분은 아주 심하게 문제는 아닌데 여기 석회 껴있죠. 석회 요거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잘은 안 났지만 여기 조금 이제 문제가 허옇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조금 치료가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염증이 막 심하게 이제 생기고 있고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염증이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대퇴전자 통증 증후군 석회가 같이 껴있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가지고 초음파를 이렇게 갖다 댄 거죠. 초음파 갖다 대고 치료를 했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그때 아까 장요근 뭐 그쪽 이렇게 옆쪽으로 쭉 내려가는 그 인대, 장요인대 뭐 그거 보여주는 거고요. 요게 이제 대퇴전자 그 아까 누르면은 톡 튀어나온 뼈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요렇게 뾰족하게 보여요. 그다음에 이게 소등근이 여기 붙고요. 여기 중둔근이 이렇게 있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염증 띠가 같이 형성돼 있거든요. 여기다가 주사를 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물이 찬 거예요. 물이 찬 거. 검정색으로 이렇게 두껍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 물이 찼구나. 그리고 요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요거 석회가 낀 겁니다. 어깨에만 석회가 끼지 않아요? 이 관절 주변에도 석회가 잘 껴요. 제가 어깨랑 고관절이랑 비슷하다 그랬죠? 여기도 석회가 이렇게 많이 껴 있죠? 아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염증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있고 석회 껴 있으니까 여기도 요거 석회가 하나가 칼슘이 똑 하고 튀어나와 있죠. 치료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치료하느냐? 뭐 주사 놓으면 되죠. 여기 석회도 이러고 껴 있고 바늘을 집어 넣어갖고 여기다가 약을 쭉 뿌려주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네, 뭐 잘 찍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주사를 놓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요. 아까 질문 주신 분께서 약으로만 치료가 될 수 있을지, 근데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상태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약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은 할 수 있는 수술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네, 저거 전신이 다 아프다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수술은 없어요. 네, 수술은 적응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예, 말초신경병증의 미세신경 검사가 신경역치 검사가 있어요. 예, 그 말초신경역치 검사. 그거를 한번 해보시는 거는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경통증에 대한 여러 다양한 약제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시도를 해볼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왼쪽 다리 허벅지가 잠잘 때도 통증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허벅지, 앞쪽 허벅지냐, 또 뒤쪽 허벅지냐, 옆쪽 허벅지냐, 안쪽 허벅지냐에 따라 다 달라요. 이거는 어디가 또 허벅지인지. 뼈 부분은 아니고 살갗 안쪽이 저릿하게 아프다. 규칙적이지는 않고 어떨 때는 잠을 자면서도 통증을 느낀다. 그러니까 어느 부위가 아프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왼쪽 다리 허벅지.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조금 여기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돌아가 볼게요. 자, 이거는 되게 많아요. 스냅핑 힙 신드롬. 제가 이게 같이 있거든요. 저는 오른쪽 다리에 이게 있습니다. 이거 있는 분들 꽤 많아요. 있는데 모든 스냅핑 힙이 다 아픈 건 아니에요. 일부 스냅핑 힙은 아프고요. 일부는 안 아파요. 스냅핑 힙은 클리킹이 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클릭하고 들리는 사람도 있고 클릭이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움직일 때 툭 하고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실은 저는 제가 왜 이게 있다 그러냐면 안으로 저는 이렇게 다리를 꼬잖아요. 이렇게 들어서 꼴 때 오른쪽 다리를
대요근이 여기 안쪽에 인제 요 톡 튀어나온 뼈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얘를 꼴 때 고때 이게 살짝 걸려요. 그래서 약간 불편감을 느껴요. 끼인다? 끼는 찡기는 느낌? 요런 느낌을 느껴요. 그렇지만 뭐 많이 아프진 않아요. 그래도 그것도 약간 스냅핑의 일종이에요. 근데 고관절을 안으로 이렇게 접을 때 느끼는 거죠. 근데 고관절을 또 위아래로 흔들 때 그때 또 많이 발생해요. 그게 인제 여기에 있는 밴드 아까 일리오티비알 밴드라 그러죠, 말씀 주신. 그거가 인제 움직일 때 많이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툭툭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고관절 외측이 근데 그 아까 장요인대고 고관절 내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요근이고요. 그다음에 고관절 안쪽에도 아까 막 뭐 찢어진다 그랬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제가 요거 보여 드릴게요. 되게 옛날에 이것도 제가 좀 잘 찍진 못했지만 신기해서 좀 찍었습니다. 환자분한테 신기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학문적인 호기심이라고 막 그냥 말씀드리고 그냥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면은 움직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탁 걸리죠. 탁 걸리고, 탁 걸리고. 원래 이렇게 걸리면 안 돼요. 이렇게 걸리고. 안 이상하시나요? 이게 부드럽게 올라가죠. 딱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원래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부드럽게. 걸리는 거예요, 이거. 걸리잖아요, 이렇게. 툭 걸리고, 툭 걸리고. 원래 이렇게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냥 부드럽게 왔다 갔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번 그 걸린 데서 툭 걸린 다음에 다시 더 움직여 보세요 하면은 인제 그다음은 움직여요. 근데 고 구간을 왔다 갔다 할 때 툭 걸리는 거죠. 네. 고런 거. 그거를 우리는 스냅핑 힙 신드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툭 걸리는 구간에서 얘가 자꾸 마찰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요런 경우는 여기다가 또 약을 뿌려주면 됩니다. 네. 근데 왜 어디가 문제인지를 확실히 알고 약을 뿌려주는 게 결국에는 중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또 초음파를 이용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천장관절 그리고 이상근 증후군 그리고 또 뭐 스냅핑 힙 또 대퇴 또 그쪽으로 염증이 생기는 다양한 골반 통증 말씀을 드려 봤어요. 되게 중요한 통증인데 근데 좀 너무 빠른 시간에 막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은 쪼금 더 다룰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인제 또 정말 대망의 허리 통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허리 하면은 뭐니 해도 디스크죠. 그리고 협착증인데 실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허리는 더 중요한 구조물이 많이 있어요. 여길 치료해야 허리 통증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허리 통증의 가장 중요한 치료를 위한 구조물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뭐 그다음에 시술로 넘어가면서 또 같이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인데 또 같이 참여를 해 주셔서요. 감사드리고요. 고관절 통증 그리고 또 이쪽 골반 통증 너무나 힘든 통증이지만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같이 극복을 해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같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